너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지? 응, 나 이해하고 있어. 그래. 따라가고 있는 거 같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몰랐는데 올해가 문이과 통합수능이 시행되는 첫 해라고. 그게 맞아. 엄청 변수가 될 거라고 크게 맞아. 기사가 났더라고. 너 지금 모의고사 점수 나온 그거 기사 본 거 아니야?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보는 수학,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수학이 수능에서 딱딱 갈렸다면 지금은 상황이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공통 문항이 있고 그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그 전체 시험지 일부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통 문항에 해당되는 점수는 문과든 이과든 똑같이 가는 거지. 우선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너 알지? 그 다음에 탐구는 뭐 탐구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국어랑 수학이잖아. 이 과목이 공통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공통 문항이 전체 문제 중에 75%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그 과목에 대해서 문제가 25%가 들어가는 거야. 탐구 과목들도 보면은 그 과목마다 난이도를 당연히 평가원에서 맞추려고는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운에 따라서 표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문항이 어쨌든 기본으로 다 같이 깔고 가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표점을 나올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수학 선택 과목이 3개가 있어. 하나는 미적분이고 하나는 기하고 하나는 이제 확률과 통계야. 그래서 주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고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이랑 기하 중에 보통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시기야. 근데 이게 3개 난이도를 완벽하게 똑같게 맞출 수가 없잖아. 애들 수준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표점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세 집단이 각각 공통 문항을 본 점수를 가지고 이 세 집단의 수준을 참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집단이 공통 문항을 어느 정도만큼을 보는지를 그 점수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받고 있는 이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서 문과 학생들이 이제 보통 확통을 선택을 많이 하니까 확통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의 비율이 높겠지.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공통 문항을 못 볼 확률이 높겠지. 그렇겠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에 대한 표점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니까 그러면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미적분에 해당되는 문제뿐 아니라 공통문항이 있는 문제에 이 집단의 평균이라든지 이제 성적을 가지고 이거를 환산해서 점수가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문과 학생들은 공통문항을 수능에서도 별개로 예전에는 따로따로 이거를 다 완전히 서로 별개의 시험지로 봤다면 지금은 이과 애들이랑 같이 공통문항 경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적이랑 확통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건 아닌데 공통문항 갖고는 결국에는 같이 경쟁이 되는 건 거지. 그러네. 무슨 말인지 했지?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는 선택이 2가지가 있거든? 국어도 선택이 있어? 국어도 선택을 해. 그래서 하나는 이제 화작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하나는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언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문법이야. 왜 우리 때는 그리고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어는 이제 공통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공통 안에 화법과 작문에 해당되는 문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도 들어가고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집단이 어떻게 이제 국어 시험을 봤는지를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가 좋고 나쁜 거와 더불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거야. 나는 사실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알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통계 원리가 들어가는데 그걸 안다고 사실은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니라서 요새는 이제 이과 선호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조금 버티고 해볼만 하다 하면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졌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과 문과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왜냐면 내 어떤 실력만큼이나 내 경쟁자들의 실력도 입시에선 중요하니까 전에는 어쨌든 수학 같은 경우에 문이과가 완전히 별개로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똑같은 수능 공통 문제를 보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 수능을 어느 정도 봐줘야지 최종적으로 수시에서 합격을 할 수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능 잘 보는 순서니까 정시에 어차피 문과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할 확률이 어쨌든 더 많긴 하니까 물론 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 최저를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압박스럽겠네. 압박이 그치 되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인 거거든. 근데다가 이렇게 좀 더 이제 불리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렇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국어, 영어는 문과 과목 머리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 사실 이과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이나 뭐 이런 이과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아닌데 영어 절대평가 됐지? 그 상태에서 이제 수학이 갖고 있는 편차가 또 크잖아, 학생들마다. 근데 그렇게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성적을 받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 근데 난 사실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보통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걸 때 문과랑 이과를 똑같이 걸지 않아, 잘. 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과가 조금 더 커트라인이 널널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 의학 계열들이 이렇게 차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정도 대학 레벨로 봤을 때 일반 과들은 더 내려가는 구조인 거지, 이과는. 그러니까 조금 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지 문과 학생 전부한테 되게 일괄 불리한 건 난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수능에 대한 강점이 얼마큼 있는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별로 또 그 유불리 정도가 좀 달라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랑 문과 애들이 똑같이 수학을 보게 된다는 건 어차피 모든 문과 애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수학을 예년에 비해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 더 등급이 덜 나올 확률이 높으니 그렇게 되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 비율이 높아지겠지. 문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시가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은 좀 더 줄어들 것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늘겠지. 사실 포인트는 이거거든. 잡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게 기회가 되는 누군가도 학생들이 있어. 있을 수 있겠네. 있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시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어쨌든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내신 성적이 갖고 있는 의미도 또 달라지겠지. 그래서 전에 비해서 이를테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애들 입장에서 더 빡빡해지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시에서 내신이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더 널널해지겠지. 그러니까 내신 컷이 내려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렇지. 왜냐면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숫자가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애초에 탈락이 되는 애들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신 컷은 좀 더 널널해지고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학생들이 따져봐야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나 되게 막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가 문과 학생들한테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근데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건 어쨌든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모든 문과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미치는 어떤 전반적인 여파가 나라는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랑 어떻게 맞을지를 가지고 사실은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지. 현실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수학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이 왜 미적이나 기하를 하다가 만약 성적이 좀 안 나와? 확통으로 돌리는 경우는 나중에 계속 생길 거야. 근데 어차피 문과 학생들이 확통하다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미적을 할 일은 없거든. 보통은. 그래서 얘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국어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화작과 언매 같은 경우 어차피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다 배울 것이고 하다 보니까 고3 학생이 이를테면 화작을 선택했는데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나 그냥 언매 할래 라고 한 6월 이후에도 막 바꾸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화작 언매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거야 아마도. 근데 참고 삼아 한번 화작 언매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느냐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언매가 이제 문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작에 비해서는 투입해야 되는 공부 시간은 좀 더 많긴 할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하긴 힘들겠지?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해에 가봐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점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로 추측을 할 수는 있어. 물론 매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사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걸러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목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화작 대비 상대적으로 풀이 시간이 적을 확률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길 거야. 근데 문법 문제는 그렇게 텍스트가 왕창 길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매년 난이도에 좀 출렁일 수 있는 쪽은 화작일 확률이 좀 더 높겠지. 지문이 기니까. 기문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장형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지문이 그렇게 엄청나게 길어지기는 힘들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근데 지문이 꼭 길지 않아도 어려울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난이도는 우리가 막 쉽게 막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최소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엄청나게 내가 연습하던 때랑 달라지는 상황,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은 없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내가 좀 더 국어 공부를 좀 잘 해놨고 점수를 잘 받을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안정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고 싶은 어느 정도 조금 체급이 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엄매를 선택할 확률이 조금 더 있기는 하겠지. 근데 이거는 물론 학생들 성향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꼭 그 성적대가 뭐 좋은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안 한다라고 그 일반화하기는 힘들고 근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나는 정말로 퍼펙트하게 점수 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성향이 뭐 어느 한쪽으로 되게 치우쳐져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러면은 이제 엄매를 선택하면 조금 더 예상 가능한 바운더리 내에서 내 등급이나 점수나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기는 하겠지. 그럼 나는 퍼펙트하게 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쪽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도 그쪽을 선택할 거고, 근데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길이가 조금 길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화작이랑 엄매 같은 경우는 수학과 달리 막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 난이도를 갖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본인 성향이 제일 잘 맞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우선은 당연히 1번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참고를 한다면은 그 과목 특성이랑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 이번에 좀 시험을 보고서 학생들이 특히 내가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아마 멘붕이 왔어요. 성적표 애들이 최근에 받았는데 실제로 1등급, 2등급 비율이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국어랑 수학이랑 더 이렇게 높았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문과에서는 수학 1등급은 진짜 막 씨가 마를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뭐 좋은 뉴스는 아닌 거는 맞는데, 근데 모든 문과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막 뭐 엄청 이제 뭐 1등급 받기 그렇다고 뭐 만만해지고 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야. 너무 들뜨고 이거 나 잘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를 해야겠지. 항상 느끼는 게 입시는 진짜로 전략 싸움이야. 결국엔 전략 싸움이야. 맞아.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가만 보면은 이게 약간 뭐랄까 유기체 같은 느낌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좀 우리가 좀 이왕이면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보자. 그치.